네. 네, 24번째 개인전 네. 네,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전시가 있기까지 신용철 선생님의 많은 어떤 도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가 지원 공부를 했을 때 신용철 선생님께서 이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었고 그 지도 편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전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아티스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할까요?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민주공원의 큐레이터 신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윤원숙입니다. 제가 윤우수 작가를 2017년 여름에 처음 봤거든요. 울산민묘의 곽영화 선생님 개인전 디프리에서 처음 만나서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제가 오늘 민주공원에 사직서를 냈거든요. 15년 만에 사직서를 낸 날 아티스트 토크를 하게 되는데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인연은 인연이군요. 윤은숙 작가랑 2017년 이후에 윤은숙 작가 전시를 그 여러 가지 인연으로 글도 여러 번 쓰게 되고 2019년, 20년은 민주공원 기획전시실하고 달리미술관 하고 두 군데 확장해서 전시를 한 적도 있어서 저한테 월급은 안 주지만 제가 전속 큐레이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기관 큐레이터로서 마지막 날 또 이걸 하게 되는 이런 우연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윤욱 작가 작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7, 8년 옆에서 계속 지켜봤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작가는 우주를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글 쓰는 사람, 큐레이터는 작가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작품이 나오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고 근데 이제 일관되게 이 윤수 작가 작품을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는 좀 뭔가 이게 미적 그 체험이라는 게 노래가 좀 들리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제 기준이 노래가 들리는 음악과 노래가 들리지 않는 그림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노래가 들리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정기뱀장의 별똥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맞죠? 네. 근데 지금은 그 노래 계열은 아닌 것 같고 늘 뭔가 이렇게 저한테는 제가 어쨌든 글 쓰는 사람 이전에 저도 최초의 감상자잖아요. 감상자로서는 늘 뭔가 이게 그림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틈, 그 생활 세계와 예술 세계 사이의 어떤 틈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미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팔리는군요, 작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백수가 된 기념으로 공격적으로 이게 그림을 좀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제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간에 선생님 작품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간에 좀 어떤 작품을 해왔다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주로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 그거와 이제 인간이 함께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 자연을 그릴 때 조금 자연에서 오는 위안들이 좀 많았습니다. 뭔가 그 장소에 가면 제가 좀 위로받고 그런 존재가 자연이 아닌가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해서 조금 그 속에 이제 지금은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마테리얼가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매끈한 평면에
아주 화사하고 은은하고 약간의 그런 류의 그림을 조금 지속적으로 그려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료나 방법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중간에는 거의 형상이 없을 정도로 추상적으로 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변화와 변화를 했고 그 속에 제가 담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세계,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은 자연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면서 과연 우리한테 자연은 어떤 세계인가?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고 우리 속에 자연이 있다. 그것이 아주 하찮은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풀잎이 시작이 되어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익히 정말 이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 과연 작가로서 제가 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그것이 지금의 어떤 자연 속의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인간 속의 어떤 우주와 그런 모습을 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속에 지금의 어떤 모래 알갱이들이 다가오는 것은 어떤 분자 세포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의 우주를 표현할 때 이것이 저한테는 조금 더 깊이를 주고 방법적으로도 좀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지금의 어떤 모래를 섞어서 이 우주의 세계 속에 자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그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생활 세계에 있는 구체적인 물상으로서 그거를 형상화했다기보다는 이게 본인이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한 해석, 뭐 욕망, 뭐 여러 가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서문에도 썼듯이 지금 계속 여정에 있습니다. 여정에 있고 쭉 개인전을 하면서 개인전 제목들이 2019년은 넘어깃든이라는 제목을 했고요. 2022년에는 그 별이라는 말이에요. 스텔라리아. 그리고 2023년은 열림, 터짐, 간, 눈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일관된 무엇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동칭해서 저는 어쨌든 본인 이름에 은이 들어가니까 은세계 이런 말을 붙여보기도 했는데 작가 윤은석에게 세계는 무엇인가요? 라는 어려운 질문을 어떤 세계를 말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 그 작품 세계이든 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이든 내 내면의 세계이든 아마 우주산수에 가서도 이거를 질문하게 될 텐데 바깥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와 내가 바라는 세계와 내 내면의 세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그림 안에서 이렇게 지금 순환되는 구조가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자연을 접근할 때는 사실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했죠. 어떤 자연의 어떤 풀이나 꽃을 보면 굉장히 제한테 오는 아름답고 너무 풋풋하고 이런 형상적인 형태에서 좀 이렇게 감흥이 되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그리다 보니 그 속에 담긴 어떤 뭔가 빛이 있을 건데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이나 풀이 없다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세계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특히 또 애니미즘이라든지 여러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담긴 어떤 의미들이 그냥 물질로서 우리의 인간의 배경으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어떤 인격체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비인격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이제 존재하게끔 만드는 어떤 배경이 아니라 함께 독립된 어떤 생명체로서 이 존재한다는 것을 갈수록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세계가 현실 세계죠. 사실 모든 세계를 통틀을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는 너무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외에는 배제된 어떤 세계처럼 굉장히 문명이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주의 문명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인간과 함께 뭔가 비인간의 존재들을 인간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세계라는 것을 함께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이야기. 본인이 오늘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제가 윤호수 작가 작품 봤을 때는 굉장히 그노시즘 같은 거가 느껴졌어요. 신비주의 같은 게 느껴져서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요즘은 좀 본인 이야기는 애니미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좀 이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에 이 목숨이 영성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쪽이고 그 드디어는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 무기물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어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고 지금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인류학의 아주 고전적인 것들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애니미즘 같은 게. 그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감독들이 했던 그런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문명의 위기와 인류세의 위기를 겪으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윤호 작가는 이제 그게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명이나 눈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거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 뭔가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준 뭐 사상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불교냐 기독교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제가 종교를 가진 적은 없었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 인도의 어떤 그 심리라든지 그 요가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의 책을 조금 많이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면의 갈등 우리 인간은 왜 자꾸 내면의 갈등이 일어날까라는 그 고민들을 꾸준하게 한 것 같아요. 했고 최근에는 이제 약간의 마음 공부에 대한 책을 조금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보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이 어떤 가는 대로 보여진다고 해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인간이 저 피아노를 보는데 내가 보는 거랑 또 다른 타자가 보는 거랑 그 느낌이라든지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 상징이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인간이 만든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서 막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지점도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만 만들어서 권력자만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시선에 오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어쩌면은 자연에서 오는 그 인간적인 어떤 부분 그런 것들이 인격화해서 그림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에 스텔라리아 개인전 할 때는 그때 별 많이 그렸잖아요. 네. 예. 그리고 별을 보러 가야 된다느니 별을 보려면 진짜 이게 불빛이 없는 지리산 막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근데 못 갔죠? 예전에 많이
이게 이건 그 작가들한테 늘 궁금한 건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저기 풀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등장하잖아요. 이건 뭐 어떤 여기 작가님들 많이 계신데 어떤 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 그림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어떤 풀을 말하는 여기 풀들이 막 있고 네, 나무도 네, 있고 네, 이게 중간에 뭐 사생 과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주로 이제 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산책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거나 또 그 속에 모르는 것은 또 이렇게 네이버 이런 데서 보고 하고 작년까지 제가 향나무에 좀 꽂혀가. 왜냐하면 향나무의 어떤 게 바꿔지지 않는 향나무가 약간 우주적인 느낌이 들더라고. 계속 위로 치솟고 이게 뭔가 에너지를 많이 가진 나무가 아닌가 해서 우주와 향나무가 많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림을 그린 적도 있고, 좀 대부분 제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감흥이 직접적으로 제가 산책을 하면서 느낀 거죠. 과연 이 제가 찍은 어떤 이 생명, 어떤 풀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우주랑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어쩌면 영적이고 약간의 그런 부분을 표현할까를 항상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찾는 것 같아요. 2023년 개인전에 열림 터진 간문tum할 때는 좀 개념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 작업을 그 별의 탄생과 소멸, 먼지가 됐다가 다시 탄생하고 이런 과정을 본인이 하고 싶어 했어요. 작업을 나중에 뭐 안에 저 블ог 같은 데는 보실 수 있겠는데 약간 저는 이제 제 생각이 이때 약간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텔라리아까지는 어떤 형상의 좀 지시적인 좀 재현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게 좀 뭐라 그래 약간 변화를 겪게 된 제가 봤을 때는 시점 생각하는데 요걸 차관을 했잖아요. 그 우주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이때 이제 양자역학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 그랬으니까 요거 이야기는 해야 우주산수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전에는 우주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배경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 자연과 배경이 어울리는, 사실 우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자연이 자기만의 그 군집 내지는 그 지구처럼 이렇게 세계를 만들어서 살 것이라는 저희 생각과 그게 어울리는 새들이랑 이런 거를 넣었는데 그게 하나의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세계가 우주인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 그 우주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주가 가진 그런 모든 물질들이 우리 인간의 물질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때는 알았는데 한 80 몇 개, 75개인가 물질이 있대요, 우리 우주에는. 근데 그것이 이 나무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물질이 다 비슷한데 어떻게 이것이 유전자나 이렇게 분자로 이렇게 나열되는가에 따라 인간이 되고 꽃이 되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나눠지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서 정말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로만 이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이어진 존재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말 세계는 많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아마 더 강한 우주 속에 우리가 있고 자연이 있고 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을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2023년부터 열리고 터지고 각 눈을 뜬 거다, 그렇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2024년 이제 작년 개인전 때 이게 작품들 여기 그때 했던 작품들 좀 있거든요. 그때는 2019년 했던 제목을 그대로 쓰긴 했어요. 넘어깃든 쓰기로 했는데 작품 많이 달라져 있었고 2019년에 넘어깃든 할 때 넘어깃들어 있는 것에서 구체적인 상은 없었는데 그게 작년에 좀 실현이 되고
그 전에 작업들에 막그 방가사유상 같은 얼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것 같은 얼굴들도 등장하고 외계인 같은 여성 이렇게 그 토르소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개인전을 울산에 할 때 보다가 이게 뭘까 언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주하고 우주의 기운하고 우주적인 기운하고 생활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합일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전통적인 산수와는 좀 다른 뭔가 윤은숙만의 산수 개념이 아닐까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보기에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 전시로 제목을 네,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한 거고 작가님이 우주산수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우주산수니까 제목 근사하죠. 찾아봤어요. 심지어는 네이버에 보통은 이런 개념들은 네이버에 검색이 안 돼야 새로운 개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념이 없기도 했고 이 전시를 통해서 올해부터 우주산수를 밀자라고 합의를 어느 정도 봤는데요. 오늘 그 첫 전시에 해당하는 거라서 작가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수화, 그러니까 우주 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머지에서 저한테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산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주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어떤 그 지시적인 우주라기보다는 물론 그 우주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우주의 세계, 별이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되지만 우주라는 것은 한 생명체가 가지는 어떤 세계를 또 이야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명체가 가진 그 자기만의 어떤 세계 속에 산수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보는 어떤 풀이라든지 이것들이 그 속에도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우주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 내지는 어떤 그 나무나 풀이나 자연도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정말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좀 비슷한데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하는 것도 또 누군가가 질문하죠. 오늘 하늘 봤어? 나무 몇 그루 봤어? 막 이렇게 재미삼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 저도 마찬가지 일에 빠지면은 그 일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갖는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인식들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우주라는 세계가 자연과 어떤 우리 그 산수 안에는 분명히 인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없으면 그 산수가 존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 또한 인간이 없으면 물론 존재는 하겠지만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본 어떤 자연이 인간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산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답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물 같아야 될 것 같아. 우물은 이렇게 대가리를 빠뜨려야 우물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윤호숙 그 작품에 느껴졌던 건 안에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게 느껴지고 어떤 면에 좀 촉각적이고 그래서 우물처럼 이렇게 고개를 빠뜨리고 들여다 보는 게 아니고 들여다 들어야 되는 그림 아닌가. 이게 형용무술이잖아요. 눈이 보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듣는 기관일 수도 있겠다. 그렇고 그 그림을 보는 행위 자체가 실은 자기 내면에 그러니까 윤은숙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산수인데 감상자의 내면의 산수로 들어가는 토끼굴 같은 역할이었으면 했고 본인이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안에 보시면
형상이 어떻게 됐다를 좀 저는 이게 주목을 했다기보다는 안에 어떤 기운, 바람, 소리, 뭐 질감, 그래서 노래 같은 것도 그런 질감을 네. 요 전에 몇 년 전부터 실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기로 했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주산수는 이제 그런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중간에 그 누워있는 그러니까 땅과 거의 하나가 되어 있는 인물이라든가 이거 새로운 시도긴 해요. 네. 본인 작품 세계 네. 10년 근간에 이제 그거를 우주산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해주시고 이제 다음 우리 블로그로 이제 질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 인물은 그 전에 이게 한 5년, 6, 7년 전부터 인물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방가사유상 같은 내면을 바라보는 눈을 감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제 봄으로서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봄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느끼는 바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라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사물에서 오는 어떤 자기 마음의 어떤 자지우지 이 중심이 서지 않는 그런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내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자기 내면을 더 바라보고 인식해야지만 그것이 조금 더 한 단계 걸러져서 표현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평화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땅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포근하게 안겨 있는 느낌으로서 좀 누워 있는 모습을 좀 많이 그리고 주로 인물은 눈을 감고 있어요. 예. 눈을 감고 있는 것은 항상 나는 내면을 보고 싶다. 내가 과연 이 사건이라든지 물건을 봤을 때 어떤 이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성찰하고 싶은 마음에 작가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누나를 이렇게 뒤집을 수 없지만 누나를 이렇게 안으로 누나를 뒤로 뒤집으면 자기 안에가 보일 거잖아요. 그런 그림 같았어요. 그러니까 촉구하는 거지. 자기 내면을 보라고 촉구하는 그림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소재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홍상수 영화 같기도 한 거죠. 홍상수 영화 꽤 수다스럽고 말이 많고 근데 그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사건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홍상수 영화랑 통하는 점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 정도로 하고 그림을 좀 이따 보시면 되겠고, 오신 선생님들 좀 그 질문 있으면 한 3분 정도만 받고, 식당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닭도리탕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객석에 우리 허석 선생님. 무슨 질문을 감정을 빨리 가야 돼. 지금 3개 받고. 예, 저도 우리 동네를 그리는 그림을 몇 번 해봤는데 마을 산수였는데 유연석 작가님 우주 산수를 하시네요. 똑똑합니다. 우주 산수라는 테마는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이. 근데 이제 주제를 잘 전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양자역학 관련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불교 책도 보고 저도 합산을 보려고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 기법을 계속 아직 끝을 안 보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끝을 봤으니까 다른 표현 방식을 또 실험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매끈하고 약간 이렇게 정말 예쁘고 은은한 그림 많이 그렸는데 이제 이거 시작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어떤 마테르의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것이 이제 서로 퍼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 재질에서 오는 그것을 조금 더 확장돼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올해 조금 더 강렬하게 들었고 조금 그림이 더 거칠게 된 것 같아요. 올해 특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것을 확장하고 그 거친 어떤 그런 표면과 이것을 좀 더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 있습니다. 예, 예. 조금 그리고 또 크기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재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있고 요즘 작가들이 워낙 평면을 떠나서 입체적으로 많이 설치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아직 끝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참고로 윤훈수 작가가 개인전 말고 여러 기획전에서 퍼포먼스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퍼포먼스로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작품 좀 아까운데 다음에는 이거 큰 작품 좀 하면서 본인 개인전의 퍼포먼스를 좀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면에 큰 작품 보면서 그죠? 네, 뭐 생각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그러니까 그 작품 보면서 그 선생님의 이제 아까 막 이야기했듯이 모래를 이렇게 많이 마테르처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디테일이 좀 오히려 사라지고 그 마테르 덕분에 뭔가 이렇게 이제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런 이 세밀한 어떤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풀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 기운 같은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 하셨지만 뭐 퍼포먼스나 뭐 이제 선생님이 다양한 이제 울산의 그 인력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거에 이제 발언도 하고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활동과 또 이 작품의 어떤 그 중간을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되게 간극이 있어 보이는 갖고 있는 스펙트럼인데 그냥 간극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거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뭔가 이렇게 목으로 움직이다가 작업실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뭐 물론 여기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의 진짜 에너지다. 에너지. 진짜 에너지다. 작품 괜찮아 작품 괜찮아. 놀래라. 경화쌤 사회배 이렇게 작품이 말을 네, 그런 간극은 아니겠지만 볼륨을 좀 낮추면 안 떨어집니다. 예. 그것들은 어떻게 좀 작가께서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께 좀 궁금했어요. 예, 맞아요. 저도 진짜 그 울산에서 이제 미미업에서 대표로 한 12년 정도를 했는데 굉장히 그거는 바깥으로 어떤 하는 활동이고 그리고 미미업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서 또 활동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점,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속에서 또 미술 행동을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이 제 작업과 그것을 어떻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전혀 맞지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차츰차츰 그런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이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그림 속에는 분명히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 어떤 생명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 존중이거든요. 인간 존중이면서 생명 존중이고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을 어떤 해치는 어떤 행동에 대한 항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제 그림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동적인 것, 그러니까 그게 다 분리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저는 제 그림과 그 활동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같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불편하고 했지만 지금은 불편하지 않다. 왜 그림은 평면을 하고 이렇게 아주 유하게 그림이 되는데 바깥에서는 또 아닌 지점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불편하지 않게 그냥 그때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한 분 정도 더 저 질문을 받고 이제 정리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있어.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경화가 네, 전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김경화 작가님이 그 미술 행동과 작업실에서의 그 간극 이야기했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조차도 미술 행동이 마치 어떤 아주 프로파간다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그런 측면, 물론 효율적이죠.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한 자기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술 행동으로 가는 것은 난 참 좋은 거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외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응원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윤 포함 저도 응원하고 네, 항상 뭐랄까요 그냥 경이로울 정도로 저렇게 저런 늘 은은하면서도 강하면서도 좋은 품성과 좋은 작업 이어가는 것에 항상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한마디. 뭐 작가는 다 작업도 열심히 하고 이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함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 큐레이터의 전성기를 2017년부터 전성기를 윤은숙 작가와 함께 몇 번의 전시와 미술행동과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사직서를 낸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났습니다. 시장에 드디어 야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작가들과 함께 이제 민간에서 재밌는 전시와 작품도 본격적으로 조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디프레 모두 함께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